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과 내용을 뜻하는 형태가 있는데,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대로 그냥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H1에 이 중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형태, 그 중에서도 나는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있겠죠. 제목에서도 또 내용에서도 어디서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H에서 강조를 표현한 형태를 몇 개를 보여드리면 티가 잘 안 나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내용을 뜻하는 곳에다가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위에가 안 건드리고 밑에다가 쓸게요. 자, 제일 하단에 HR 위의 내용과 다시 구분을 하도록 할 거고요. P 내용 잡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잡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룹의 개념으로 div 형태 안에다가 P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P 자리에다가 자, 내용을 작성할 경우, 자, 필요시 강조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쵸? 자, 대표적으로, 자, 소위 말하는 강제성을 처리하고자 할 때, 강제성을 띠는 강조. 자, 그 다음에 권유의 강조. 강조의 표현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부러 그냥 줄바꿈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용을 처리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 강조. 그 다음에 인식하게 만드는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강조. 자,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문서를 직접적으로 글을 쓰실 때 소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강조의 표현 뭐가 있나요? 이거 그렇죠. 굵은 글씨를 많이 표현하시죠. 그게 강제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스트롱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트롱. 그러면 그 결과물은 하단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꼭 해야 돼 또는 꼭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들 있죠. 덴저가 가장 유명한 거죠. 또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시험이니까 꼭 하셔야 돼요 라고 한다는 건 그건 강제성이 뜨는 거잖아요. 그런 건 스트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이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약간 권유성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좀 다른 표현을 합니다. E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EM이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응? emphasize? 아마 그럴 거 맞을 거예요. M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 볼까요? 짝, 샥, M 뭐였지?
PHA 이거죠. 강조. 이것도 강조네요, 그쵸? 자, 스트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을 주어서 강조한다, 강요성을 말하는 거고, 그냥 강조한다 라는 차이가 있겠죠. 얘기하신 대로. 자, 이런 것들의 강조는 뭐가 뭐가 있을까?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 잔디 파트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쵸?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걸 이제 무조건 강요를 해야 된다,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다면 강제성을 할 거고, 금연 이런 것도 강제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사람이 많은데 좀 이따 오시겠어요? 이렇게 권유하고 처리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요 밑에 있는 EM이라는 뜻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때로는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고거래겠죠. 올렸어요, 팔렸어요. 삭제하는 분들이면 안 되고 되게 잘못된 거죠.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처리했습니다 하고 긋는 거예요. 투두리스트처럼.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델. 그러면 결과는 처리 완료. 권유는 기울여져요. 부탁합니다 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처리 완료는 밑줄이 아니라 중간에 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인식하게 하겠다라는 강조는, 여러분 인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중요해, 이거 체크해야지 하고 할 때 펜으로, 형광펜으로 긋거나 밑줄 긋잖아요. 이거는 형광펜으로 긋는 밑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sert. 그러면 짜잔, 이렇게 언더라인이에요, 언더라인. 자, 이게 기본인데 HTML5로 넘어오면서 한두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누군가가 뭔가 체크하겠다라는 뜻으로 마크라고 하는 태그가 생겼어요. 마크는 내용을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듯한 형태를 취하는 아이가 바로 마크입니다. 없던 태그예요. 없던 태그가 생긴 거예요. 똑같이 형광펜 여기 의미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강조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자, 마크는 없던 아이예요. 추가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용률이 줄거나 의미가 변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아예 삭제된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냥. 자, 뭐가 있느냐? 굵은 글씨를 표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굵은 글씨를 표현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B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볼드. 또한 기울임이라고 하는 글씨를
표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탈릭이니까 I. 저기는 처리 완료라고 해놨는데, 자, 삭제 또는 처리 완료. 자, 여기서는 그냥 줄긋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S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밑줄을 처리하는 아이. 이 아이는 언더라인이라고 해서 U. 자. 안 떠지네. 떠지네. U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건 없어요. 없던 아이 갑자기 생긴 거니까 이거는 없어요. 자, 스트라이크는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되나요? 네,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S라는 태그와 스트라이크 태그는 완전히 삭제됐어요. 이젠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태그라고 쓰지 마세요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S도 사라졌는데 이거는 그 옛날 옛적에 더 사라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이 아예 표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둘 다 삭제가 됐습니다. 안 써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는 삭제된 것. 요소도 삭제된 것이라고 쓰면 되겠죠. 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B와 I, U 존재합니다. 그 중에 B는 이탈릭의 I라는 해석이었는데 바뀌었어요. I를 조금 다른 뜻으로 이모티콘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또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러한 의미로 즉 감정의 표현이라는 뜻을 씁니다. 아이콘 쓸 때 뭐 기쁘다 뭐가 되는 건 쓰잖아요. 우리가 태그가 아니라 글자를 쓰잖아요. 그런 아이콘들을 담는 형태가 바로 이 I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광고 배너 이런 거 쓸 때 좌우 버튼 달린 거 아이콘으로 쓰는 거죠. 그런 거 쓸 때 요런 아이들을 써요. 덧붙이면서 쓸 때. 이외에도 B나 U는 사실상 거의 쓸 일이 없을 정도로 안 씁니다. 존재는 하지만 삭제가 되다시피 사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B와 U를 쓰는 사이트도 아직 저는 본 적이 없고 저도 쓸 일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위에 있는 설명과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해석이 달라요. 해석 자체가 다르고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 저번에 보셨던 그런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으로 틀어보시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굵은 글씨를 표현하는 요소, 기울인 글씨를 표현하는 요소, 줄긋기를 표현하는 요소 이렇게 읽어요. 근데 위에 있는 아이는 좀 다르게 읽어요. 강제성을 처리하고자 하는 장조의 경우 권유를 강조하고 기존 내용을 처리 완료의 의미로 중간중간을 임팩트를 주는 거죠. 설명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목소리 톤을 세게 이런 표현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많이 다르구나 해석할 수 있고요. strong, em, del, ins, mark 그리고 b, i, u 이런 아이들은 쓰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b와 u는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의미와 해석을 조금씩 강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모임에서 또는 친구들과 만날 때 무조건 의미와 그 해석을 가지고 만나시나요? 그런 분들은 없죠. 학교 다닐 때 만날 때도 뭐 같은 학년, 같은 반, 어떤 좋은 모임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친구들끼리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저냥 만나서 3, 4, 5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div는 뭐라 그랬어요? 그룹이다. 이 div의 해석은 뭐다? 없다. 의미 없는 영역이다. 의미가 없다. 즉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에서도 의미 없는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바로 스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스팸 아닙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스팬입니다. 뭐 스판으로 읽으시든지. 자, 이 아이는 그냥 그룹입니다. 저 div 그룹과 스팬의 그룹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까 보셨던 자, 여기 아이고 html reference.io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블럭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드레스부터 쭉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블럭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다 인라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인데 쭉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보시면 스팬은 인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div는 블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블럭과 인라인을 구분을 하시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블럭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레고 블럭을 고민하셔도 되고요. 단순한 그냥 박스 블럭이라고 고민하셔도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 블럭은 따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켜켜이 쌓아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블럭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아이 물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물은 자, 켜켜이 쌓을 수가 있나요? 방법이 없죠. 암만 물을 들이부어도 어때요? 바닥에 찰랑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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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에요. 쌓일 수가 없어요. 쌓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딘가가 막고 있다는 얘기죠. 경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인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작업된 그 요소들끼리 쌓이지 않아요. 그냥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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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될 뿐이에요. 뭐랑 똑같이 안, 영, 하, 세, 요 글씨처럼 글씨들을 인라인 요소라고 그래요. 텍스트 자체를 옆으로 나열된 아이들이니 거죠. 블럭은 사이즈를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계속 처리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셨던 어떤 디자인 박스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전부 다. 웹은 밑으로 떨어진 게 쌓인다고 얘기했어요. 밑으로 떨어질수록 쌓이는 겁니다. 왜? 아래로 내려갈수록 y 값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강조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옆으로 나열되고 있죠. 내가 BR로 줄 바꾸기 전까지 옆으로 전부 다 옆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BR을 제가 지워볼까요? 지우고 없죠? 여기서도 지우고 자, 지워봅니다. 자, 이건 있어야 되는군요. 그럼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냥 옆으로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스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내용들이 글자와 비슷하게 옆으로 나열되는 형태를 인라인 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사래로 영역을 만들 때마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 형태를 블럭 형식이라고 합니다. 블럭 요소, 인라인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집 지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만드실 때 화장품만 얘기를 들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액체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용기 안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파우더만 따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뭔가에 담아 갖고 다녀야죠. 근데 파우더를 비닐로 안에 담을 수 있잖아요. 그 비닐로 안에 갖고 다니는 게 나으세요? 아니면 어떤 반듯한 통에 갖고 다니는 게 나으세요? 통에 갖고 다니는 게 낫잖아요. 팔 때 비닐로 안에 딱 담아놓고서 자 팝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화장품 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한 어떤 케이스 안에 담아준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틀을 잡기 위해서는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걸 블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단순하게 그냥 내용 자체를 배치하고 처리하는 기능에서는 인라인들을 이용해서 약간의 포인트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인라인 요소들은 무조건 뭐 해라? 블럭으로 감싸라. 그쵸?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물을 그냥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담아야죠. 그럼 인라인끼리는 감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팬 뭐라고 했어요? 의미 없는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쭉 했는데 나 딜부터 여기 내용을 처리하려는 강조 여기까지를 묶고 싶어. 오케이 좋아. 스팬으로 묶어서 감쌀 수 있다.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 간에 인라인 요소 추가로 채울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럼 인라인 내부에 블럭을 쓸 수 없나요? 물 안에 레고를 담을 수 없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 내부에는 인라인 들어갈 수 있고요. 인라인 내부에 인라인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인라인 내부에는 블럭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실제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CSS라는 개념을 좀 접하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당장 외우기 힘드시니까 이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이트를 보시고 직접 눈으로 이가 어떤 형태를 가졌는지, 몇 개 없습니다. 113개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전 못 외웠어요. 하도 쓰다 보니까 저는 머릿속에 다 그게 들어있는 거지, 사실 여기 BDI, 비디오 저희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태그는 생판 처음 봐요. 뭐 어딘가 써먹을 때는 있겠지. 클릭하면 설명서도 다 나오니까. 근데 이런 아이가 정말로 많이 쓸 것이냐, 생각보다 안 쓰는 것들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더 많은 태그가 있을 거예요. 113개밖에 없으려고. 그죠? 자, 그러니 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많이 친숙해지시고 많이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단 그건 외우셔야 돼요. 블럭 안에 인라인 가능, 인라인 안에 인라인 가능, 인라인 내부에 블럭은 기본적으로 안됨. 이 정도는 외우셔야겠죠.